성질 얘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교재 78페이지 보십시오. 78페이지 교재. 그거 안 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죠? 수업 시간에 안 했어요. 그래서 숙제 한 사람들 보니까 그 옆에 79페이지랑 81페이지랑 열심히 잘 풀었더라고요. 78, 79, 80, 81을 수업 시간에 안 하고 그냥 훅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질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자, 타워 쌍곡선. 이어서 갑시다. 설 연휴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꽉꽉 채워갖고 많은 양을 소화할 거니까 오늘 배우는 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새로 배우는 것들이 엄청난 양이 확 들어올 겁니다. 잘 집어넣어 놓고 집에 가갖고 복습하시고 설 연휴 때 공부 조금씩 하세요. 그러면 내가 받는 용돈이 1.5배, 최소 2배로 올라갈 수 있다. 정말로. 나도 조카들을 봐왔기 때문에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우리 지금 큰 조카가, 큰 누나 아들, 걔가 22이거든요. 지금 군대 갔고, 작은 조카가 21거든요. 걔네들이 고3, 고2, 고1 시절 쭉 지날 때 보니까, 첫째는 책을 안 들고 오는데, 둘째는 항상 책을 이렇게 챙겨오더라고요. 걔 이과거든요, 둘째는. 내가 수학 선생님인 걸 아니까 가끔 와갖고 질문도 해. 그럼 귀찮은 게 아니라 기특하다니까?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 더 나가게 돼요. 그리고 팁을 드리면 국어 영어 책은 들고 가지 마세요. 국어 영어 책은 어른들도 국어 영어는 괜찮으니까 어디 한번 보자 이러면서 요즘 책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보자 이러면서 본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필기한 걸 막 보게 되거든요. 근데 수학 책은 아무도 안 보시려 그래요. 나 같은 이과 사람들만 가끔 이렇게 보려 그러고 이과 전공자들도 수학은 어려워하거든요. 수학책 이러고 들고 다니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잘 안 쳐다보고 괜찮다. 자,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식이 어떻게 되더라? a제곱 쓰지 말고 접선의 식 바로 불러봐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m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상수항이 뭐인 것만 1인 것만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알파 베타를 집어넣고 정리할 거야.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m알파 전체 제곱 대시고 m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차항을 찾아보자. 요거 m제곱 알파제곱 있지? 넘기자.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알파제곱에 m제곱 그 다음 여기 삐리리 있고 마이너스 b제곱이 있는 상태에서 베타제곱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베타제곱은 0 이렇게 되죠. 그럼 예분의 예한계 기울기의 곱이잖아.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분의 마이너스로 묶어버려 b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그게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플러스가 될 거고 얘네들이 같죠. 그럼 b제곱을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요거 넘어가니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 요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럼 보세요. 제곱의 합이잖아 이게. 그럼 이거 무슨 수야? 양수지. 그럼 얘도 무슨 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A가 B보다 클 때만 가능한 일이야. 아까 타원은 둘 다 플러스였기 때문에 A가 크든 B가 크든 무조건 됐거든. 그리고 식도 하나잖아요. 근데 요거는 쌍곡선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나왔을 때 A가 무조건 B보다 큽니까? 그건 아니야. 쌍곡선은 A, B의 대소관계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1을 보고 모양을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B가 더 큰 것도 있고 A가 더 큰 것도 있고 둘이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같아도 안 된다는 얘기죠. A가 반드시 뭐한 것만? 큰 것만 된다 이 얘기야. 됐어? 그 말은 Y는 A분의 BX가 무슨 선이게? 점근선이지.
점근선이 A가 더 큰 것만 되니까 기울기가 뭐보다 작을 때만 1보다 작을 때만 된다. 그래서 쌍곡선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완만하게 점근선을 그려 주실 거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되죠? 그럼 요점의 좌표가 얼마지? A. 여기가 마이너스 A죠. 그럼 이것도 원인 거 알겠어? 알파가 X고 베타가 Y니까. 그럼 반지름이 뭡니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A보다 클까 작을까? 작다 대답해. 작죠? 그죠? 왜냐면 A제곱보다 얘는 B제곱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라고. 얘가 루트의 A제곱 빼기 B제곱일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초록색 원 위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수직한다 이 얘기지. 수직한다. 그럼 봐봐. 여기서 내가 접선을 그으면 이쪽으로 두 개를 그어서 수직이에요. 근데 여기서 접선을 긋잖아. 그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두 개 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하나 그어지고 왼쪽으로 하나 그어지는데 그 두 개가 수직이 돼요.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느냐? 점근선이랑 만나는 교점이 4개 보이죠? 그 4개를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 여기랑 여기서는 한쪽에 2개, 여기도 한쪽에 2개. 근데 이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은 양쪽으로 몇 개씩? 한 개씩 한 개씩 그어. 그리고 그게 수직이다. 됐어요? 얘는 양쪽에 하나, 초록색은 같은 쪽에 2개. 그 다음 점근선과 교점이 생기는 4개 있죠. 여기서는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을까? 2개를 못 끊는다. 지난 시간에 했어. 지난 시간에. 쌍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점근선보다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절대값이 커져야 된다 그랬어. 슬슬 복습이 밀리는 듯한 느낌이 살살 올라오고 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학생들? 물론 힘든 거 알아. 니네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고 있어. 수원, 수토, 학통, 기백, 뭐 미적 빼고 다 하잖아 지금. 한꺼번에 4개를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숙제 양도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야. 그걸 다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밀릴 수는 있는데 참고 버텨야 돼요. 어차피 학교 가면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얘보다 가파른 직선만 접선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근선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져야 된다고. 점근선이랑 평행한 선은 교점이 무조건 한 개밖에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접선 2개를 못 그어. 그럼 맨 처음에 두 접선이 수직이라는 조건 자체의 모순이야. 그래서 이걸 시험에 잘 낸다. 어떻게 되냐면 곡선 밖에 한 점 알파 콤마 베타에서 쌍곡선에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 되는 알파 콤마 베타의 자치를 그려봐라 이렇게 나와요. 알파 콤마 베타의 자치. 식을 찾으라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지? 근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점근선 위의 점은 제외시켜야 돼. 점근선 위에서는 접선을 2개를 못 긋기 때문에 그게 이 동그라미 4개입니다. 그래서 보기 3번에는 그냥 원을 하나 그려놓고 보기 5번 동그라미 4개 띄워놓는다고. 그럼 4개 뚫려 있는 게 답이다. 만약에 이걸 주관식으로 내면 다 틀린다. 그냥 원만 그리고 반드시 동그라미 4개를 찍어줘야 된다.
그래서 쌍곡선이 상당히 더럽게 복잡하죠. 타원하고 포물선은 깔끔한데. 그래서 다행인 게 시험에 많이 내진 않는다. 수능을 생각한다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내신용으로 자주 낸다. 뭐 어떤 게 질문입니까? 물어보세요. 어? 아, 여기서 선을 그으면 초록색 두 개가 접선이고, 그 다음에 요 영역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보라색 이게 접선인 거예요. 두 개가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을 그으라 그러면 이쪽으로 한 개, 이쪽으로 한 개.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쪽으로 두 개. 이런 느낌입니다. 내 점에서는 접선을 못 그어요. 점근선 위에 있는 점에서는 접선 두 개를 못 그어요. 점근선 위에서는. 여기 생각해봐. 왼쪽으로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 왜냐면 점근선이 이 쌍곡선하고 한없이 붙죠. 그럼 얘보다 조금이라도 완만한 순간 접선이 안 되지. 그지? 그 다음 가파른 순간 교점이 안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접선 한 개밖에 못 구해요. 주황색에서는. 여기서는 접선을 한 개 그을 수 있다. 이걸 따로 그려서 정리해 줄까요?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얘는 그냥 증명 없이 결과를 기억합시다. 점근선 두 개를 그려주고 쌍곡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첫 번째 여기 점근선과 쌍곡선 사이범위입니다. 그럼 여기는 대칭이니까 똑같겠죠. 여기 주황색 영역에서는 두 개를 그을 수 있는데 그 두 개가 한쪽으로만 나온다. 요렇게 하나의 곡선에만 두 개를 그을 수 있다. 그 다음 점근선이 위쪽 아래쪽 여기 초록색 영역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를 그을 수 있는데 한 개, 한 개 각각 하나씩 접선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그으면 이쪽으로 한 개, 왼쪽으로 한 개 이런 느낌이다. 한쪽에 두 개를 긋지를 못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점근선 위의 점입니다. 점근선 위의 점. 거기서는 Y축의 오른쪽 방향이면 오른쪽에 있는 곡선에만, Y축의 왼쪽 방향이면 왼쪽에 있는 곡선에만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하면 이렇게만 접선을 그을 수 있고 반대쪽은 접선이 안 된다. 왜 안 될까? 생각해. 여기서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점근선보다 작아지죠. 그러니까 접선이 될 수가 없다. 알았지? 점근선 쪽으로 한 개. 그러면 저 좌표 평면 전체에서 딱 한 개의 점만 뺐어. 거기서는 접선을 하나도 못 그어. 그게 뭘까? 원점.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접선은 없다. 접선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날 수는 없다.
점근선이 되면 일단 안 만나잖아. 기울기가 더 커지면 안 만나죠. 기울기가 작아지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이렇게 실근 두 개를 가지는 방정식이 되지 접하는 중근을 가지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밖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쌍곡선은 직선에 가까이 가는 곡선이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2차가 아니라 1차란 뜻이에요. 그래서 접선하고 비교할 때 항상 점근선과 접선을 비교를 해주는 거다. 다 됐죠? 예제 3번은 저번에 타원할 때 한번 설명했고요. 자치의 방정식. 내부의 점이 찍히면 타원이라 그랬고 외부의 점이 찍히면 쌍곡선이라 그랬어. 그런 다음에 같은지 수직이 등분선을 긋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제 3번에 A라는 점 있죠. 4,0 거기 밑줄 치고 원의 외부라고만 써두시면 좋습니다. 원의 외부. 원 외부에 점이 찍힌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충 설명 보면 첫 번째 줄에 원의 내부에 한 점 A라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줄 맨 마지막에 보충 설명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이 O인 원의 내부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보충 설명에 보면 원 있죠? 그림 바로 옆에 제일 윗줄에 보면 원의 내부에 한 점 A란 말이 있어요. 옷을 괜히 두껍게 입고 왔다. 이렇게 덥죠? 자, 얘는 안 덥지? 자, 그럼 표현 바꾸기 3-2번 가보자. 3-2번.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내신에. 내신에 자주 나옵니다. 내신에. 얘는 결과를 기억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좌표를 설정한다. 좌표를 설정해서 풉니다.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항상 어떤 구조냐? 정점과 직선이 주어집니다. 고정된 정점하고 직선이 주어져요. 이게 뭐의 정의지? 포물선의 정의에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한 점 P가 있을 때 요까지 길이하고 요까지 길이를 비교하는데 일단 첫 번째 포물선이 되려면 길이비가 1대1인 거야. 두 길이가 같으면 그게 포물선이라고? 되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예를 들어 2대1로 나와요. 점까지 거리가 더 길어요. 그러면 쌍곡선이 돼요. 직선까지 길이보다 점까지 길이가 더 길면 쌍곡선이 됩니다. 세 번째 1대2 직선까지 거리가 더 길어요. 그러면 이건 타원이 됩니다. 1대1이면 포물선이 되고 그래서 이 숫자를 그냥 내 맘대로 살짝 조작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험에 잘 냅니다. 결과를 기억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문제가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라가 아니라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해놓고 포물선, 타원, 원, 쌍곡선 이렇게 해놓고 어떤 곡선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 이 결과고 유도하는 방법은 그냥 똑같아. 점 P를 뭐라고 찍느냐 x, y라고 찍으라 그랬어. 좌표 설정. 그런 다음에 얘로부터 F까지 거리 4,0까지 거리를 직접 찾아요. 그럼 루트에 x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이게 되는 거지. 그 다음 x는 1까지 거리랍니다. 뭐끼리 빼면 돼요? x끼리 빼면 되지. 그럼 x-1의 절대값이라고 붙이면 되죠. x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으니까. 요거의 b가 몇 대 몇이래요? 2대 1이다. 그럼 나누기 2하고 나누기란 게 서로 같다 이거죠. b는 나누기랑 같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냥 대각선으로 곱하고 뭐 하면 돼? 제곱해주면 답은 나옵니다. 됐죠?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고 제곱을 하면 얘는 x-4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y 제곱이 되고 2의 제곱이 4로 붙죠. 그리고 x-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정리하면 답이에요. 알았지? 그럼 앞에 길이비가 2대 1이면 왜 쌍곡선이냐를 생각하자. 봐봐. 이 상태면 요거 앞에 개수가 4지. 요놈 앞에 개수가 얼마야? 1이죠. 그럼 x 앞에 개수를 양수로 만들려면 요놈을 다 1로 넘겨야 된단 말이야. 그럼 x 앞에 개수는 뭐가 돼? 양수가 되고 y가 넘어가니까 음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쌍곡선이라고. 근데 만약에 얘가 1이고 이게 2였으면 여기가 1이고 얘가 4겠지. 그럼 그때는 요놈을 1로 넘기는 거죠. 그럼 x도 양수고 y도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타원이다. 1이면 x제곱이 죽죠. 그러니까 포물선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전개하는 건 쉬우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 그 밑에 3-3입니다. 이걸 이 새끼들이 왜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사관학교 기출문제라고 쓰시고 이번에 이 투수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바이블을 좀 개편을 한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사관학교 문제까지는 잘 안 실었는데 이번엔 연습 문제하고 개념 넓히기에서 어려운 문제를 다 갖고 왔어요.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요즘 마플이 한창 유행이거든? 핫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마플을 막 쓰거든요? 마플 교과서의 특징이 뭐냐면 사관학교 경찰대 할 거 없이 그냥 마플 교과서에도 다 들어오거든요. 밑에 예제하고 뒤에 연습 문제들이. 그게 유행을 확 타니까 지려도 질 수 없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처음 공부할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당연히. 내신 때 다시 이걸 한번 보고 그때는 풀 수 있으면 된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이거 저번 시간에 내가 해줬다. 그지? 쌍곡선 위에 한 점을 찍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타원 위에 한 점 찍는 법 가르쳐주면서 x좌표를 뭘로 찍으라 그랬죠? a 곱하기 삼각함수에서 제곱에서 빼갖고 1 되는 게 뭐 있다 그랬어? 시컨트랑 탄젠트 관계라 그랬죠.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그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얼마라고요? 1. 이거 배웠다면서요? 이 충분히 진도 나갔죠? 어디까지 했습니까? 솔직히 말해. 그래프까지 했나요? 활용은 아직 안 했고요. 그럼 그래프까지 했으면 다 알 거예요? 1이고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뭐라고요? 시컨트라고 읽는다 그래서 뭐의 역수? 코사인의 역수. 됐죠? 그래서 이것만 넘겨버리면 시컨트 제곱에서 탄젠트 제곱을 빼면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A 시컨트 세타, Y를 B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쓰는 거야.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이게 보이면 아 쌍곡선이구나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보이면 쌍곡선이라고 만든다. X가 시컨트고 Y가 탄젠트면 시컨트 탄젠트 앞에 개수들이 A, B가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직각삼각형이 있단다. 직각삼각형이 있어. 요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해. 그리고 요 변의 길이를 R이라고 주자. R과 세타를 가지고 요놈의 변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어요. 계산을 하라가 아니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걸 A라고 해봐요. R분의 A 하면 무슨 세타지? 탄젠트 세타죠.
그래서 봐봐. 세타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 때, 세타 직각을 끼고 있는 변의 길이를 알 때, 세타가 바라보는 변의 길이가 밑변 곱하기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를 B라고 하자. 그럼 B분의 R을 하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럼 나는 B를 구해야 되지. B랑 코사인을 자리를 바꿀 거 아니야. 그럼 B는 뭔데? 코사인 세타 분의 R인 거죠. 그래서 얘를 밑변 곱하기 코사인의 역수니까 시컨트로 써도 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반원을 그어요. 원을 그리는 거야. 요 길이가 얼마게? 그럼 요만큼은 얼마지? 얘에서 얘 뺀 거죠. 그러니까 R로 묶으면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 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개를 알면 그 문제가 그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알면 별거 없어요. 자, 원이 있어요.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A고 여기가 P입니다. B고 여기 2라고 돼 있고 1이라고 돼 있어요. 됐나요? 갑시다. 일단 이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잡아버려. 그러면 저기 있는 보라색 삼각형 같은 꼴이 보입니다. 이게 세타고요. 밑에 길이가 2니까. 그럼 요 길이가 얼마게? 2 곱하기 탄젠트 세타. 그럼 그게 점 P의 Y좌표인 거 알겠지? 그래서 P의 Y좌표가 2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돼요. 그럼 P의 X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요만큼의 길이 2잖아. 그리고 요 길이를 내가 별이라고 하면 요만큼도 별이니까 별하고 2를 더한 거죠. 별만 구하면 돼. 별에 대한 정보가 가번 조건입니다. AP의 길이가 AB의 2배다. 별이 AB 길이의 2배래요. 그럼 AB만 찾으면 되죠. 얘는 2 곱하기 AB라고. AB는 아까 여기서 이거야. 이게 2잖아. 요 길이 전체가 얼마죠? 2 곱하기 시컨트 세타죠. 근데 쟤랑 좀 다르게 얘는 지금 이 반지름은 1이죠. 그러니까 이 시컨트에서 1을 빼는 거야. 그럼 뒤에 더하기 2 그대로. 그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죽죠. 그러니까 뭐가 돼? 4 곱하기 시컨트 세타가 돼요. 그래서 X좌표가 4 시컨트니까 A가 4고 맞아요? Y좌표가 2 탄젠트니까 얘가 B가 되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점근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랬지. 기울기가 양수인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Y는 A분의 BX잖아. 4분의 2X, 2분의 1X다. 이렇게 풀면 된다. 물론 이걸 길이를 미지수로 찍어갖고 X, Y의 관계를 쓰려면 뭘 써야 돼? 피타고라스를 써야 돼요. 근데 피타고라스를 쓰면 막 이렇게 루트가 들어가고 복잡하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일반적인 변수를 네가 x, y로 딱 잡았을 때 x, y의 관계식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제곱할 생각을 쉽게 못해요. 근데 삼각함수는 코사인하고 사인의 제곱의 합이 1인 걸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함수가 나오면 당연히 제곱할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삼각함수로 변의 길이를 나타내 주는 게 관계식을 잡는 게 편하다. 나는 삼각함수가 싫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죽어도 싫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x, y로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 각각의 길이를 제곱해서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빼보자. 더해서 뭔가 나오면 타원일 거고 빼서 뭔가 나오면 쌍곡선일 거다. 그러니까 보통은 미지수를 길이로 잡는데 얘는 좌표를 찍어갖고 푸는 문제다. 그 다음에 뒤에 87페이지 연습 문제를 가봐요. 오늘은 밀린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87페이지 8번, 아니 9번. 9번. 거기서 점근선끼리 수직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점근선끼리 수직이다. 그러면 A하고 B가 같다 라고 기억하시면 된다. 원래 유도되는 과정은 이거예요. 점근선 구하면 A분의 B하고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수직이니까 곱한 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플러스 플러스니까 A제곱분의 B제곱이 1이죠. 그러니까 A제곱은 뭐? B제곱이다. 그래서 A는 B인 거예요. 왜? A, B는 둘 다 양수니까. 사실 굳이 기억 안 해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점근선이 원점에서 서로 수직이고 그랬으니까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에 B제곱이 아니라 A제곱으로 써주면 된다고. 둘이 같으니까 1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로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관없죠. 왜? 맨 마지막에 단 쌍곡선의 주축은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둘 다 됩니다. 답에 영향을 안 준다는 뜻이에요. 왜? 구하는 게 뭐야? 두 초점 사이의 거리만 구하는 거니까 X축상에 있어도 EC가 답이고 Y축상에 있어도 EC가 답이니까. 됐지? 그럼 C의 제곱은 어떻게 구해?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더하는 거지. 2 곱하기 A 제곱이다. 그럼 A를 구하려면 뭘 대입하면 돼요? 3,2를 대입해주면 된다. 그럼 이게 9가 될 것이고 이건 4가 됩니다. 분모가 A제곱으로 통분되니까 A제곱분의 얼마죠? 5가 돼요. 아, A제곱이 5구나. 그럼 여기 5 대입하면 10이죠. 따라서 C는 루트 10이니까 답은 2루트 10이다. 상수항에 관계없이 답을 구할 수 있다. 됐지? 자, 그럼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접선의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접선 연습 문제에서 128페이지입니다. 4-4번 별 치시고 잘 나옵니다.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잘 나온다 뿐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y제곱은 뭐? 12x래요. 여기에서 직선 y는 x 더하기 7 사이의 거리의 무슨 값?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지. 그러면 x 더하기 7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뭐 틀렸습니까? 아, 최소값이래요? 쏘리? 두 번 틀렸어요? 두 번. 한 번 남았어? 좀 더 각성할게. 하! 자, 보세요. 거리의 최소값이래. 얘들아, 거리는 항상 무슨 거리야? 내가 여기서 거리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던지는 순간 포물선으로 날아가니까. 그지? 거리는 무조건 이거야.
수직거리야. 항상 왜 맞았어? 안 맞았죠? 자, 봅시다. 성준 쌤한테 그랬다면서요. 분필을 많이 던진다고. 근데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자제하는 거야. 다른 반 가면 더 많이 던집니다. 니네라 지금 자제하는 것 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요점이면 이렇게 가는 수직거리고, 요점이면 이렇게 가는 수직거리고, 요점이면 이렇게 가는 수직거리야. 됐지? 문제에서 이걸 희한하게 말을 살살 꽈준다. 어떻게 꽈주냐면, 봐봐.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 포물선 위에 있는 한 점 P와 직선 위를 움직이는 한 점 Q를 줍니다. 직선 위에 한 점 Q를 주고 막 움직이고 혼자. 포물선이 혼자 막 지만대로 움직여요. 그랬을 때 PQ라는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준다고. 그러면 Q는 사실 의미가 없다. 알겠어? P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무조건 어떻게 하면 수직으로 선을 내리면 Q가 결정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같은 문제다. 표현법을 이해하세요. 일부러 헷갈리라고 직선 위에 점 Q를 주고 걔도 막 움직인다고 지랄을 떨어. 근데 Q는 뭔 소리냐면 만약에 P를 이걸로 내가 고정을 시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직선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요 새끼가 무조건 거리의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지. 이거 말고 요렇게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짧으니까. 그러니까 P 하나당 최소값을 가지는 Q는 무조건 하나씩 생기니까 Q는 의미가 없다. P에서 거리가 제일 짧은 것만 확인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풀어? 요 직선을 무슨 이동해서? 평행 이동시켜서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접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무조건 최소값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만약에 우리가 미분을 배웠으면 접점을 찾는 게 쉽거든요. 이걸 미분해갖고 이렇게 샥 풀면 되는데 미분을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 또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냥 접선의 식을 세우자. y는 뭐 할까요? 얘가 기울기가 얼마야? 1이죠. 그럼 기울기 공식으로 접선을 세우면 끝나지 그냥. x 플러스 n분의 p니까 1분의 3인가요? 맞죠? 안 틀렸어요.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y는 x 더하기 3. 얘는 y는 x 더하기 7인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루트 뭐분의 xy 앞에 계수 1, 1이니까 2분의 분자는 절대값하고 뭐끼리 뺀다 그래서 상수항끼리 뺀다.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한 개 더 해보자. 얘 잘하니까. 잘 봐. 포물선이 있다. 밖에 한 점을 여기 딱 줍니다. 직선을 주는 게 아니라 밖에 한 점을 줘요. A는 고정점입니다.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동점 P를 줍니다. 그런 다음에 AP라는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배운 적 있어요? 점으로부터 곡선까지 거리의 최소값.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돼? 수직거리를 찾으면 되는데 이 새끼는 곡선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기가 애매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A를 중심으로 하고 원을 만드는 거야. 원을 조금씩 키워가. 선생님 왜 원을 만듭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 원의 정의가 뭔데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원을 딱 그리는 순간 얘로부터 요까지 거리는 이거랑 전부 다 똑같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점은 이 새끼보다 무조건 거리가 길어. 안에 있는 점은 거리가 무조건 이거보다 짧아.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럼 계속 키우다가 원하고 포물선이 뭐 하는 순간이 오냐면 접하는 순간이 와요. 이 포물선하고 조금 더 가서 그림을 그지같이 이렇게 싹 그려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접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답입니다. 접할 때의 접점. 그놈이 P가 되면 최소값을 가진다. 쌤, 그럼 이거 접점 어떻게 구합니까? 좋은 질문. 얘를 x, y라고 찍어. a라는 점은 문제에서 주겠죠. 내 맘대로 하자. 뭐 할까? 마이너스 1, 뭐 할까요? 도와줘봐요. 4 할까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뭐 할까요? y제곱은 그냥 4x 해보자. 그럼 요거 x, y 말고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되죠? 그럼 알파, 베타에 대한 관계식을 몇 개 찾으면 돼요? 2개 찾으면 돼요. 첫 번째는 여기 대입하면 되죠. 베타 제곱은 얼마? 4알파. 두 번째 식은 뭐냐면 봐봐. 곡선 2개가 접해. 어떻게 풀어? 판별식을 못 써먹을 수 있죠. 왜 못 써먹냐면 원도 2차지. 이 새끼도 2차죠. 2개를 이렇게 샥 연립하면 몇 차 방정식이 되냐면 4차 방정식이 되걸랑. 근데 그놈이 반드시 보기차식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보기차가 되면 치환 해갖고 판별식을 쓰면 되는데 그게 보기차가 안 되면 판별식을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 곡선 2개가 접할 때는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을 그어. 그런 다음에 얘랑 수직이다를 써먹는 거야. 됐어? 그럼 첫 번째 요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로 갈 겁니다. 알파 플러스 1분의 베타 빼기 4가 저 직선의 기울기지. 그럼 빨간색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뭘 고민해? 알파, 베타에서의 접선을 구하면 되지. 그러면 베타 y는 4 곱하기 2분의 얼마? x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죠. 접선을. 향향 날라가 2죠. 그럼 y는 베타분의 2 곱하기 x 플러스 알파죠. 얘가 기울기다. 그래서 베타분의 2 곱한 게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거 2개를 연립한다. 자, 풀 수 있어? 힘들어? 그지? 풀 수 있는데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아예 못 푸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나오면 난이도 극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는 맨날 그 맨 마지막 문제 있죠. 등급을 가르는 그런 문제로 나올 것이다. 모의고사에 저게 4개 정도 나와 있어요. 4개 정도. 기출문제로. 언제 처음 나왔냐면 3년 전부터 처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내신에도 죽어봐 이러면서 낼 수 있어요. 어디 한번 맞춰볼래? 이러면서 툭 하고 던질 겁니다. (3학년들은) 한 40%의 학생들이 풀 건데 2학년들한테 저걸 내면 거의 다 틀릴 거예요. 우리만 맞추면 된다. 한 개만 더 하자. 4-18. 아까 미리 얘기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개념들의 잔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어요.
요약 정리 잘 해놨다가 저걸 믿지 마시고, 알았지? 오늘 듣고 이해하고 집에 가야 돼요. 자, 4-18입니다. 4-18. 이거 하고 싶니다. 4-18. 그런 다음에 이제 평면 벡터 들어갑니다. 들어가야 돼. 오늘 내가 여기에서 문제풀이하고 딱 끝내버리면 우리 4주차거든요. 원래 처음 얘기했던 게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접선 해서 4번에 끝나면 평면 벡터를 2번, 공간 도형을 2번, 3번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되거든. 시간이 부족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원이 그려져 있고 마름모와 닮음인 마름모가 한 번 더 외접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마름모 2개랑 타원이 하나 있잖아. 다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거 알겠어? 그러니까 1, 4분면만 그리면 되겠다. 첫 번째 타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작은 마름모는 장축하고 단축의 끝을 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마름모가 닮음이라 그랬는데 요렇게 가서 타원하고 접합니다. 되죠? 자,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 하는 상황이 주어졌다고? 접한다는 상황이 주어졌다고. 그러면 셋 중에 하나야. 무조건 셋 중에 하나야. 뭔 소리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셋 중에 한 개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접점을 아는가를 체크해봐. 또는 기울기를 아는가를 체크하는 거야. 밖에 한 점을 줬는가를 체크하는 거야. 셋 중에 무조건 하나는 줘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가 핵심입니다. 이게 가끔 없거든. 거의 99%가 다 이상 3개에 걸리는데 가끔 1%가 그게 없어. 그러면 그때는 함수로 푸는 게 아니야. 대수로 바꿔서 푸는 거야. 방정식의 중근이다. 그건 나중에 얘를 하나 갖고 와갖고 짠 하고 설명을 해줄게요. 왜냐면 이게 2차 함수에서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 4차 함수를 갖고 와야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수투 가서 다시 할 거고 우리는 무조건 이거다.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접점을 압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야. 없죠? 그죠? 밖에 한 점도 없죠? 그러니까 기울기라고, 기울기. 2개가 뭐 하다 그랬어? 닮음이라 그랬으니까 평행이란 뜻인 거야, 이게. 그럼 이건 단축의 끝점이니까 얼마입니까? 3. 얘는 장축의 끝점이니까 4죠. 그러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기울기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그게 위에 있는 마름모의 직선의 방정식이 돼요. 문제는 타원에 외접하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 위에 있는 큰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돼? 4배 하면 답이죠. 그럼 요거 모르니까 별하고 이 새끼는 모르니까 달 합시다. 그럼 답은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별하고 달을 곱한 게 답입니다. 그지? 별다리는 뭐야? 접선의 x절편, y절편. 되죠?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만 찾으면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래요. 그럼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플러스 마이너스 병신 마이너스는 필요 없죠. 왜? y절편이 양수니까. 루트 m제곱 16분의 9 곱하기 뭐 제곱? a제곱 16. 타원이니까 더하기 9 죽어 18 2 3루트인가요? 루트 18이니까 그럼 그럼 이게 3루트이네? y절편이니까 그럼 x절편 얼마게요? 얘가 0인 거니까 3, 3이 죽어요. 그럼 넘기면 4분의 x가 루트 2죠.
그럼 요건 4루트 2네. 이런 병신. 3대 4니까 3대 4죠. B로 가도 된다. 끝났어. 두 개 곱해봐요. 24입니까? 그놈의 2배. 48이 답이다.